730 재보선 후보 등록이 오늘까지입니다. 여야의 대진표는 거의 확정적인 단계로 왔는데요. 오늘은 이번 선거의 격전지죠. 경기 수원 8달에 전략공천이 된 손학규 새정치민주연합 상임고문 만나보겠습니다. 사실 이 손학규 고문 출마하게 된 이곳은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5선했던 곳입니다. 여당세가 상당히 강한 지역으로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거물이어도 쉽지는 않은 싸움일 거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요. 직접 만나보죠. 손학규 고문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참 오랜만에 방송 출연하시네요. 네, 오래간만입니다. 네. 여러 번 출연해달라고 제의를 받았는데 예. 제가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해서 별 말씀을요. 네. 오랜만에 목소리 들어서 반가운데요. 네. 사실은 그동안 재보선 출마 여부를 누군가 물을 때마다 이렇게 네. 답하셨어요. 당의 결단을 보고 결심할 거다. 네. 결국 당의 결단, 어떤 결단이 마음을 움직인 걸까요? 결단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어려운 데 나가서 이겨달라. 이런 청이니까. 예. 그러한 청을 거절할 수가 없는 거죠. 어려운 데 나가달라. 어려운 곳이라는 판단을 한 바로 그곳. 근데 사실은 이번 재보선 공천 보면은 천정배, 정동영 고문 이런 중진들이 모두 배제가 됐습니다. 그런 가운데 유독 손학규 고문만은 전략 공천이 되셨어요. 그래서 이분들은 배제가 됐는데 손 고문은 또 전략 공천이 되시고 이거 어떻게 된 건가 하시는 분들도 계시네요.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제가 대답할 수 있는 성질은 아닌 것 같군요. 아하. 네. 당신 나가서 열심히 이곳에서 뛰어주십시오. 이 부탁을 그냥 당을 생각하고 받아들이신 거다 이 말씀이신 거죠? 물론 당의 어려움 또 선거에서 이겨야 된다 이런 것들이 당장의 명분이죠. 어떻게 보면은 이게 제 팔자인지 모르겠습니다. 종로다 분당이다 예. 여기 이제 그러나 그건 당에서 요청한다고 하더라도 또 저는 저 나름대로의 그 내면적인 뜻이 있어야 되겠죠. 물론이죠. 예. 그저 단지 이기기 위해서 당신이 나가달라. 그럼 그래 나는 그럼 이기기 위한 기계니까 그래 한번 나가보지 이래서야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물론이죠. 역시 지금 정치가 실종돼 있는 마당에서 정치를 회복하는데 조금이라도 기여를 해보겠다 이런 생각이 내면에 깔려 있는 거죠. 예. 정치의 근본은 민생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정치가 실종이 되면 민생이 어려워지니까 말이죠. 또 정치가 싸움으로 갈등으로 분열로만 치솟으면은 새우등에 이제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고 하는 민생이 어려움이 되니까 통합의 정치를 어떻게 좀 만들어 보는데 조금이라도 기여를 해볼 수 있을까. 예. 다만 1cm라도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 수 있을까. 그런 조그마한 충정이죠. 내면에 그런 희망까지 겹쳐져서 이번에 받아들이신 거다 이런 말씀이세요. 근데 지금 잘 아시다시피 쉽지만은 않은 지역이에요.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내리 5선했고요. 그전에는 이제 남지사 부친이 했으니까 여당세가 아주 강한 곳. 좀 부담스럽진 않으세요, 솔직히? 지금 금방 김현정 앵커께서 쉽지만은 않다고 표현하셨는데 쉽지만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아주 어려워. 아주 어려워. 손학규 대표가 나가도 어려운지요? 그러니까 저한테 맡긴 것 같은데 그만큼 어깨가 무겁죠. 예. 그러나 어떡합니까? 어려운 것을 이겨내는 게 또 정치고 그것이 제가 해야 될 일이라면은 어떻게 결과가 어떠하든 최선을 다해서 승리로 이끌고 또 지금 이 지역이 아주 어려운 지역 맞습니다. 여당의 텃밭이고 한데 그래도 여기서 변화를 이끌어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죠. 이곳 수원에서도 8달 지역이 수원성 아시죠? 행궁. 알죠. 예. 바로 그 지역이거든요. 그렇군요. 거기군요. 그 정조대왕이 만드신
수원성 그것은 바로 개혁의 상징입니다. 예. 개혁, 변화를 정조대왕의 뜻을 이어받아서 한번 만들어보자. 그런 각오로 나섰습니다. 사실은 지난 2011년에 정말 어렵다는 그때도 사실은 여기보다 더 어렵다는 분당을에 출마해서 51% 이변 일으키면서 당선이 되셨던 적이 있어요. 분당 대첩 이런 얘기까지 나왔던. 그 재현 가능하겠습니까? 여기 와보니까 분당보다 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 분당이라고 하는 데는 어떤 그 중산층의 변화 같은 것들이 그런 대로 보여줄 수 있는 이런 곳인데 여기는 상당히 그 완고하다고 할까 완강한 그 여당세 텃밭이 딱 아주 자리 잡고 있어서 이것을 어떻게 변화를 이끌어내는가 하는 것은 저희한테 큰 숙제입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선거를 예상 갖고 합니까? 의지를 갖고 해야지. 이긴다는 믿음을 갖고 해야죠. 이긴다는 믿음으로 임하겠다. 제2의 분당 대첩 가능할 것이다. 하겠다. 하겠다. 해보겠다. 예. 손학규 고문 만나고 있습니다. 사실 이번에는요. 15곳 공천 놓고 당내 잡음이 좀 있습니다. 원칙이 뭔지 모르겠다. 전략 공천의 인물 선정의 기준이 뭔가 이런 비판들 곳곳에서 나오는데 이건 어떻게 보고 계세요? 참, 제가 어떻게 대답해야 좋을지 모르겠어요. 사실 손학규 고문을 놓고는 논란은 없었습니다만 다른 부분에서 좀 있었거든요. 다른 지역에서. 이번 공천은 한마디로 전체적으로 보면 고육지책의 공천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참 사실 보기가 딱하죠. 이게 좀 의연하고 당당하게 딱딱 이렇게 짚고 우리는 바로 이런 사람을 한다. 이렇게 내놓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공천이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데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되고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참 어려운 그 과정부터가 어렵고 그렇게 됐죠. 우리 정치의 현실을 또 우리 당의 구조와 우리 당이 그 당면해 있는 문제 이런 것들을 반영하는 이런 공천 과정과 또 결과일 것 같기도 하고. 당이 당면해 있는 문제요. 어떤 것이 반영이 됐다고 보세요? 당에 지금 어떤 문제가 있길래요? 지금 그 선거에 나선 사람으로서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당에 어떤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이 자리에서는 아직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힌트는 좀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여하튼 선거를 이기는데 당력을 집중하고 그렇게 하고 선거를 최선을 다해서 승리하고 나서 우리의 문제를 다 같이 한번 다시 열어놓고 보고 이런 계기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뭔가 지금 좀 내부에 문제가 있다라는 걸 이번 재보선 공천 과정 통해서 느끼시고 있군요, 중진으로서. 털긴 털어야겠다. 그건 다 같이 느끼는 거니까. 그 지도부 스스로도 느끼고 또 모든 당원들과 의원들 같이 느끼는 거니까 이제는 좀 더 우리 당이 현재의 모습이 어떤가 이런 것을 다시 한번 열어놓고 볼 때가 이제 되겠죠. 지금 한마음으로 소통이 잘 되고 있는 건 아니죠. 통합이 잘 되고 있는 건 아니죠. 그러나 그걸 여하튼 또 그 수습을 해 나가면서 선거를 치르고 선거를 치르고 나서 또 같이 허심탄회하게 마음을 열고 논의를 하고 앞날을 개척해 나가고 그래야 되겠죠. 그런 의미에선 이번 선거 굉장히 잘 치러야겠네요. 이번 선거에서 만약 성적이 좋지 않으면 그 다음에는 당이 더 시끄러워질 수도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런데 선거를 당을 위해서라기보다도 나라를 위해서, 물론 그렇습니다. 국민을 위해서 잘 치러야죠. 그렇게 해서 지금 우리 야당의 문제를 주로 말씀을 하셨는데 선거가 이렇게 된 게 사실은 지금 국정이 어수선하고 국민이 좌절, 절망에 빠져 있고, 정치가 책임을 이렇게 보여주지 못하고, 능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어제 그래도 다행히 대통령과 여야당의 원내대표 정책위의장들 만나서 그래도 무슨 같이 대화를 하는 모습을 보여준 거 이런 건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정치를 그렇게 진전시켜 나가는 계기가 이번 선거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야당도
그러한 능력을 보여주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저도 그것을 위해서 앞에서 뛰겠다. 그런 각오입니다. 어제 이런 말씀하셨더라고요. 지금 국민은 무능과 무책임과 불통으로 좌절과 절망에 찌들어 있다. 더 이상 잘못 가면 안 된다. 더 이상 지금 뭐가 가장 잘못 가고 있다고 보십니까? 항상 문제는 인사죠. 인사에서부터 시작하죠. 역시 인사. 예. 근데 그 근본은, 인사의 근본은 국민을 대하는 자세에서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호. 한마디로 국민을 섬기는 자세냐, 아니면 군림하는 자세냐. 예. 제대로 섬기는 자세라면은, 국민을 어렵게 보았다면은, 지난 총리 지명 같은 이런 인사가 있을 수가 없겠죠. 국민을 정말 어렵게 생각을 하면은 우리가 내놓는 장관 후보자들이 국민에게 어떻게 보여질까를 정말 섬세하게 낮은 자세로 미리 아주 세밀하게 검토를 했어야죠. 근데 이 정도면 되지 않았겠어? 이러고서는 국민들이 나를 따라와. 이렇게 군림하는 자세로서는 이제 민주사회에서 국민들을 제대로 이끌고 나갈 수가 없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죠. 예, 군림하는 정부가 만들어낸 지금의 인사. 이게 제일 볼 때 안타깝다, 이런 말씀. 예, 그렇죠. 그럼 만약 지금 이제 국회에 이번에 입성을 하게 되신다면 어떤 것부터 제일 먼저 좀 나서서 바꾸고 싶으세요? 저는 정치의 기본,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정치의 기본은 민생에 있다고 보고, 그 민생이라고 하는 것이 딴 것이 아니고 민주주의의 기본을 다시 찾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민주주의라는 게 뭡니까?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인 되는 사회 아니에요. 국민이 주인 된다는 게 뭡니까? 사람 한 사람의 인간이 그 존중을 받고 인간의 그 존엄성이 최고의 가치로 인정받는 그런 사회. 그것이 민주주의의 바탕이고. 민생에 관련된 것부터 하나하나 해나가겠다 이런 말씀. 알겠습니다. 손학규 고문님. 시간이 없지만 제가 하나만 좀 여쭙죠. 네. 광주 광산을에 전략공천된 권은희 전 수사과장 두고 지금 새누리당에서 맹 비난이 퍼부어지고 있습니다. 공천받으려고 댓글 수사 폭로했던 거냐 이런 비판 어떻게 보세요? 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번 공천이 전체적으로 보면 고육지책의 공천이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결국 광주에서는 그런 상황에서 광주의 요구를 받아들이는 게 아니냐 이렇게 저는 그냥 멀리서 봅니다. 광주에서는 이 정부가 좀 더 강력한 투쟁을 하는 야당을 요구를 하고 또 국정원 대선 개입과 같은 데서 좀 더 확실한 모습을 보여주는 선봉장을 필요로 한다. 이런 광주의 정서, 이런 것을 지도부가 받아들인 게 아닌가. 그저 멀리서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시작이네요. 선의의 경쟁 부탁드리고요. 오늘 귀한 시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손학규 고문이었습니다.